자, 이렇게 젊음의 약수도 마셨습니다. 이제는 또 어디를 둘러볼까요? 네, 이제 그 고란산 나루터에서 이제 부소산성을 거꾸로 이렇게 해갖고 시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여 시내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만 남쪽으로 걸어가면은 예쁜 연못, 아까 우리 화면으로 봤던 그 연못으로 가는데 그 궁남지로 가시면 됩니다. 왠지. 궁남지가 이제 어떤 곳이죠? 백제 무왕 때 보면은 궁궐 남쪽에 연못을 팠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을 팠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공 연못을 꾸민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부여의 연못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연못 흔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연못이 일본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일본 조경 문화의 원류가 되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름철이 되면은 궁남지 주변으로 해서 한 10만 평 정도 좀 넘는 땅 전체가 연밭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가 온다든지 혹은 뭐 햇살이 비친다든지 새벽녘에 특히 가보면은 아까 그 이슬 또르륵 했던 얘기들이 직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수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쪼르륵쪼르륵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 근처에서는 연과 관계된 밭, 뭐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전국에서도 가장 연으로 그러면 유명한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부여가요. 네. 대시 장소로도 많이 사랑받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가서 이렇게 연을 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저녁에 조명이 살짝 이렇게 켜져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포룡전까지 염두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사실은 없던 연애 감정도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가자, 빨리 가요. 누구 데리고 갈까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렇게 두 분처럼 싸운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연못을 이렇게 세 바퀴를 돌면은 사이가 좋아져서 나온다. 라는 그런 저희 얘기도. 사이 좋아요. 네네. 그쵸? 아, 그럼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전설이 있으니까 혹시 지금 내 옆에 짝하고 싸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시간 반 서울에서 달려가면 부여가 있고 궁남지로 가서 세 바퀴를 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시간 투자해서 거기까지 가서 또 좋은 경치나 이런 거 보면서 세 바퀴가 아니더라도 거길 구경하면서 왠지 좀 싸웠던 감정들도 다 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화해할 때는 남성분들은 꼭 요 표현을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화공주보다 조금 더 이쁘다? 뭐 이런 얘기로 출발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여가 사실은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가 시작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 오랜만에 또 배추도사, 무도사. 이제 무도사 혼자 좀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이렇게 승부역과 안동역의 어떻게 보면 예전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저 무도사, 배추도사 느낌이. 서동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해석하는데 조금 뭐 좀 갈리긴 합니다만 서동이 이제 원래는 말을 파는 직업이었었어요. 왕자라는 타이틀을 갖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팔다가 선화공주가 신라의 선화공주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신라의 선화공주가 왜 아름다운지 혹시 아시나요? 왜? 셋째 딸이에요. 셋째 딸. 막내딸. 그냥 셋째? 셋째 딸. 셋째 딸 같은 경우는 왜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네, 데려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누적이 근데 되는 제가 것들이. 그렇게 보지도 않고 데리고 왔다가 네. 되게 힘들게 살고 셋째 있습니다. 딸이네. 아, 셋째. 네, 되게 힘들게 살고 있죠. 다음 주에 궁남지를 또 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가신다는 얘기가, 부여를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자주 가시니까. 너무 좋아하신다 날카로운데? 했어요. 그쵸? 한수혜 씨 날카로운데요? 어쩐지 너무 잘 아신다 예. 했어요. 그래서 선화공주를 너무 이제 품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아마 이 땅에 유사일에 존재했었던 인물들 중에 최초로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갖고 아이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을 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선화공주는 이제 남몰래 정을 통하고
밤마다 이제 뭐 나오면 서동을 맞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학자들 사이에 그 표현을 두고 조금 갈리긴 해요. 어쨌든 참 약간 음흉한 내용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게 소문이 퍼지고 나서 선화공주가 쫓겨났죠. 결국 이제 서동이 쟁취하게 되는데 그 뒤에 역사적인 일들이 점점 커지고 인물이 결국은 공주 만나서 잘된 이 양반이 백제 무왕이 되죠. 무왕이 됐죠.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온달도 그랬어요. 바보. 아내 잘 만나서 신분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장수나 왕까지 오르게 됐던 두 주인공 중에 투톱 중에 한 분이세요. 저를 만나면 그렇게 되실 텐데. 한수연 네, 저를 만나면 어떤 남자도 훨씬 이렇게 막 승승장구할 텐데. 일단 부여로 가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 얘기 드렸던 그 서동, 네. 그 서동이 태어나게 된 배경하고 이 국남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가운데 있는 섬의 정자 이름을 포령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용을 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안는데 전설에 따르면은 서동의 어머니가 그 연못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와서 정분을 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분을 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용인 거예요. 이 연못에 사는. 그러니까 그 연못에 사는 용하고 정분을 통해서 낳은 아기가 바로 서동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왕을 상징하는 건데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분상으로 왕족의 피를 가졌지만 높은 신분의 왕족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말을 팔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선화공주까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아마 그래서 무왕이 나중에 혹시 연못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그 기억 때문에 궁궐 남쪽에다가 연못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포령정이라는 백제 무왕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거기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혹시 유럽 쪽에서도 이런 뭐 설화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설화로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로렐라의 언덕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유, 그럼요. 로렐라이 언덕. 로렐라의 언덕 들어보셨으면 40대 이상입니다. 요즘 20대들은 로렐라이 모릅니다. 알죠? 저희는 교과서에 로렐라이라고 표현돼 있었어요. 네. 노래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학에서 20대들한테 로렐라의 언덕 물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달라요? 나이가 나오시네요. 가물가물하네요.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지금 처음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 로렐라의 언덕에는 이거를 이제 뱃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아마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름다운 마녀 로렐라에 사는데 그러면 이렇게 뱃사람 배를 타고 이렇게 황포도 때처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사실은 정신 잘못 차리면 이 세이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고 미모로 유혹을 해서 선원들한테 난파당하게 만든다. 맞아요. 이런 설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요즘은 관광지에서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한 게요. 네. 제가 가봤거든요. 네네. 네, 저도 음악 시간에 이걸 배워서 네. 가봤단 말이에요.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황량해요. 그냥 이렇게 뭐 언덕에 거기도 배가 있는데 유람선 타고 가는데 근데 그 배를 기다려서 타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황포도 때도 조금 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재미난 설화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포령정 이야기. 포령정 이야기. 재밌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국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연인과 함께해도 참 좋을 것 같은 국남지 둘러봤습니다. 자, 부여의 현재 또 여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엔 또 어느 곳을 둘러볼까요? 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가기가 좀 안타까우니까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혹시 삼천궁녀 의자왕. 의자왕. 아시죠? 네. B 낙하. 왜? 뭐 어떤 퀴즈 내시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제가 문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는 삼천궁녀가 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아 정말로요? 네. 저희 아까 봤잖아요 화면에. 예, 삼천궁녀가 떨어진 낙하와 딱 써 있었는데 그거 설마 문제 내시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문제 내주세요 저희한테. 예? 문제가 쉬웠으니까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 삼천궁녀가 떨어진 곳을 낙화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낙화암의 실제 역사 속 이름은 뭘까요? 그 실제 이름이랑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 이름.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그럼 떨어진 후에 낙화암이라고 지어질 것 같으니. 낙화암이라는 거는 그렇죠. 예. 이제 궁녀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꽃처럼 한떨기 꽃 같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는 절벽이라는 뜻으로 낙화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역사 기록 속에 등장하는
이 바위, 이 떨어졌다고 하는 곳의 이름은 뭘까요? 백마암? 백마암? 백마감이 백마. 있으니까 백마암 백마 아닐까요? 오, 야, 네. 그렇게 1차원적인 접근을. 아, 근데 왜냐면 와. 유적지 이름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오히려? 오래 생각할수록 틀려요. 백마암 나왔고요. 땡. 아. 네, 안타깝습니다. 백마암? 아쉽게도 땡입니다. 그럼 이름이 없었다. 부소사. 있었어요, 이름은. 이름 확실히 네, 있었습니까? 무슨 질문 암. 확실히 들으셨어요. 땡땡암이었어요. 힌트. 힌트는 한자로 떨어져 죽다라는 뜻이에요. 낙사. 낙상? 비슷해요. 한 글자가 다릅니다. 앞에 글자가. 땡사암이에요. 떨어져 무슨 죽는다. 천사가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천사가 뭐 한다. 하성? 그러니까 무슨 천사? 타락천사. 근데 타삼. 정답 타삼. 맞습니다. 형 잠깐만요. 제가 좀 많이 급하신가 봐요. 형이라니요. 순간적으로 급했나 봅니다. 자, 정답 말씀해 보시죠. 정답 타삼. 정답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정답 외치세요. 타삼이라고 했는데.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정답 형이 맞아요? 넘어가고요. 아니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치열하게. 선물은 제가 저기 PD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니 저 약속물 좀 떠다 주세요. 그물 좀 떠다 주세요. 일단 그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기록으로는 타사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그 절벽의 이름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낙화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제 우암 송시열이 적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내용들을 이제 옛날에는 타사암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좀 사실 그대로의 이름이었다가 낙화암이라는 조금 문학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래도 궁녀 이야기, 삼천궁녀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그게 진짜 3,000명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잖아요. 당나라에 쫓겨가지고 뭐 그 흥청망청하던 뭐 의자왕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그나마 의저를 지켜줬던 장수들과 또 뭐 적장을 끌어안고 뛰어들었던 궁녀들 덕분이었다. 근데 이 당나라 역사서인 주서에 보면 사비성의 당시 인구가 5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5만 중에 예. 남성과 여성 비율을 반으로 나누면 2만 5천, 2만 5천이죠. 2만 5천 여성 전체가 궁녀가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유아와 노인부들을 빼고 나서 타겟이 되는 인구수를 대략 생각해 보면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게 약 14,000명, 3,000명 정도 돼요. 거의 3분의 1.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한 국가의 수도에 여성의 3분의 2, 젊은 여성의 3분의 1이 그죠. 3분의 1이 궁녀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먹여 살려야 되고 사실은 3,000명이 머물러야 될 궁궐 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 삼천궁녀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의자왕이 이 백제를 멸망하는데 너 그렇게 나라를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고 황혼무도했으니까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덮어씌우기 덮어씌우는. 딱 좋은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흥청망청했던 왕이라면 후대 왕은 이제 사후에 그 칭호가 정해지는데 네. 의자왕의 의자는 의로울 의자예요. 오. 자자는 자애로울 자자고. 의자왕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흥청망청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이렇게 음주가무에 미쳐 있었다면 과연 후손들이 후대가 그분을 자애로운 의로운 왕이었다고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추론을 하자면 박광일 작가 얘기하신 부분에 저는 약간 동의하고 싶어요. 야, 갑자기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흥청망청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 예? 예전에 의자왕이 궁녀를 뽑는데, 예? 그 궁녀들의 이름이 흥청? 예? 연상군. 연상군입니까? 딴 얘기입니까? 최홍사하고 최홍사. 없었던 걸로. 없었던. 그래서 어쨌든 흥청을 불러가다가 이렇게 맨날 놀고 네, 하니까 네. 아유 저렇게 흥청 불러다 놀다가 망청 되겠네. 그래서 흥청망청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상군 때 얘기군요. 네, 연상이 돼요. 예. 의자왕이 뭐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백제 패망의 원인이 됐다. 이것도 그러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네.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의자왕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해동증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부모님께 효도를 극진하게 했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다라는 얘기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끝에 한 줄이 또 붙어요. 한 줄이. 네, 뭐라고 붙냐면
의장 말년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 나중에 황음 탐락하게 되면서 술 마시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문장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럼 여기다가 뭐 3,000명까지는 아니라도 흥청망청 놀았던 어떤 왕의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문제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백제 스스로 남겨놓은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무슨 전쟁 통해 어쨌든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서 떨어지긴 했겠고 그게 또 몇 명이고 몇십 명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타사함이라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0명의 흥청망청거렸던 어떤 국가의 패망을 상징하는 장소로 보기는 또 그 왕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거의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시황 다 아시죠? 네네. 진시황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불로초요. 불로초, 아방궁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그 영민한 사람이고 무예도 뛰어나고 지략도 좋고 대인이었어요. 대인배. 그래서 최초의 이 통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루고 나서 그가 완전 180도 바뀌어요, 사람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불로장생, 이꿈, 뭐 이렇게 해서 막 알려진 거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자기가 원했던 그 성과를 얻고 나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바꿔 얘기하면 과장급이 딱 좋은데 사장 돼서 망한 회사 같은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부소산성이나 아니면은 낙화암에 또는 고란사에 가시게 된다면은 야 의자왕의 여러 가지 잘못 잘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나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누군가를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